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기질을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럼 과연 기질은 무엇일까? 연구자들의 정의를 따르면요. 기질은 타고난 정서, 운동, 주의 반응, 자기 조절에서의 개인차라고 합니다. 이런 기질은 이후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성격을 형성하는 정서, 행동의 기초가 되지요. 영아의 기질적 특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을 보면 수줍음이 유난히 많은 아이들도 있고 두려움을 모르는 아이도 있고요. 또 쉽게 화를 내는 아이도 있고 조금 반응이 느린 아이도 있어요. 이처럼 기질의 차이는 정서적 행동의 양, 강도, 그리고 반응 시간, 지속 시간에서의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질의 어떤 특성은 양육자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적응뿐 아니라 양육자와 영아 간의 애착, 사회적 경험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기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기질은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6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에 6가지 차원들이 영아 기질에 있어서 어떤 아이는 까다롭고 어떤 아이는 순한지 요 개인차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먼저 6가지 차원 중에 첫 번째는 정서입니다. 긍정적인 정서, 미소, 웃음, 그리고 타인에게 접근하려는 의지, 그리고 타인들과 협동하려는 의지의 빈도. 우리가 아기들을 보면 어떤 아기들은 타인에게도 잘 웃어주고요. 조금만 웃겨도 까르르 하고 웃는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 더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만지려고 하고 안아줘도 별로 싫어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긍정적인 정서가 높은 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질 차원은 자극 민감성이에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막 소란을 피우는 아기들이 있죠. 많이 울고요. 굉장히 괴로워하고요. 떼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유 까다롭다라고 불리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질 차원은 두려움이에요. 위축,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 적응성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차원은 활동 수준인데요. 대근육 활동의 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기들은 이제 겨우 기는데도 아주 그냥 잽싸게 탁 기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되게 느린 아이가 있고요. 그냥 한시도 가만히 못 앉는 아이가 있고 너무 안 움직여서 살찌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런 활동 수준도 중요한 기질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차원은 주의 집중 시간 그리고 지속성을 의미를 해요. 흥미로운 대상이나 사건들에 얼마만큼 주목하는가, 오래 주목하는가 아니면은 잠깐 그냥 찰나만 보고도 다른 거 보는가, 요거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차원은 규칙성이에요. 그러니까 섭식, 수면, 배변과 같은 신체적 기능들이 얼마만큼 규칙적이고 예측이 가능한가. 까다로운 아이들은 대개 수면 주기나 섭식 주기, 배변 주기가 불규칙해서 부모들이 키우는데 좀 애를 먹게 되고 규칙적인 아이들은 훨씬 더 돌보기가 수월하게 되겠죠. 각각의 차원들은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정서는 성인이나 혹은 다른 아기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훨씬 잘 맺게 하는 데는 유리해요. 그런데 너무 다른 사람 좋아하게 되면 경계심이 없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유괴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또 자극 민감성이 높은 아이는 어떠냐? 조금만 싫으면 울고 고집을 피워갖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쟁취하기는 보다 수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유 까다로워, 힘들어. 그래서 사실은 밉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는데 너무 높은 자극 민감성은 방해가 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많은 아이는 늘 양육자 주변에서 머물기 때문에 양육자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새로운 어떤 상황에 참여해야 될 때는 너무나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려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활동 수준이 높은 아이는 그 제한된 시간 동안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니까 환경과 더 많은 접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접하고 보고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육자는 눈을 못 떼겠죠.
더 많은 주의 감독을 해야 해요. 그리고 활동 수준이 높다 보면은 자칫 다칠 가능성도 많아지겠죠. 주의 집중력이 좋은 아이는 문제 해결을 잘하고요. 세부적인 것까지 세심하게 주의는 잘 기울이지만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잘 보다 보니까 넓은 세상을 탐색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규칙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배변 훈련과 같은 일상생활 습관을 들이기에는 되게 수월한데 또 하루 일과가 자신의 생리적인 리듬에 맞지 않으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뭐 해외에 놀러 가거나 그럼 며칠은 울고 뭐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부모와 교사는 아이의 기질적 특성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기질이 가진 장점은 잘 살리고요. 또 그 기질의 단점은 지도해야 할 특성으로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기질은 그 세 가지 유형, 통상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기질의 차원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은 순한 아이, 그리고 반응이 느린 아이, 그리고 이제 까다로운 아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돼요. 먼저 순한 아이, 약 40%의 아이들이 이에 해당이 돼요. 일반적으로 행복해 보이고요, 우호적이고요, 예측 가능하고요, 적응적이에요. 울어도 되게 시끄럽고 요란하게 안 울고요. 달래주면 좀 쉽게 달래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반응이 느린 아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전체 그 영아 중에 약 15%가 해당이 돼요. 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느끼시게 되는데 뭐 자신의 기분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순한 아이는 막 좋을 때 활짝 웃고 이러는데 얘네들은 정서적으로 약하게 반응해요. 늘상 해왔던 예측 가능하고 계획된 활동에서는 이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잘하지만 새로운 상황에서는 주저주저해서 낯선 상황 적응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요. 자기가 경험해야지만 그때 조금 참여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아이는 까다로운 아이예요. 전체 영아의 약 10%가 여기에 속해요. 크게 웃고요. 그러니까 감정 반응이 상당히 격해요. 그래서 웃을 때도 너무 크게 웃고 오래 웃는데 또 짜증도 되게 많이 내요. 강한 정서성과 불규칙한 수면이 이 유형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측이 잘 안 되고요. 화도 잘 내고요. 매우 활동적이에요. 근데 가만히 퍼센테이지 계산해 보면 30% 아이들이 남아요. 나머지 30%의 아이들은 이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면 6가지 기질 차원이 있는데요. 그 항목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너무 요 세 가지 유형에만 딱딱 하면 안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뭐 규칙성은 좋지만 정서적 민감성이 뭐 유별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보다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기질 요즘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런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얘기를 많이 하냐. 문제는 이 기질이 안정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질 패턴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면이 있고요. 이후 다양한 장면에서 아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학교 활동 적응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형제나 또래 간 상호작용에서 보다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반응이 느린 아이들 중에 절반은 또 적응 문제를 보이게 되는데요. 새로운 활동과 도전을 주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또래에 의해서 무시당하거나 무관심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질을 얘기할 때 기질의 안정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질이 수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까다로운 아이와 뭐 반응이 느린 아이는 이후에 사회 적응을 못한다. 이렇게 단정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결론이에요. 기질 연구자들에 따르면 초기 기질적 특성들은 때때로는 성인기까지, 그러니까 이후 삶으로 쭉 이어질 때도 있지만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질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결정하는 한 가지 요인이 뭐냐? 우리가 조화의 적합성이라고 해요. 아이의 기질과 성인이 사용하는 양육 패턴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도 훨씬 적응을 잘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일 흥분을 쉽게 하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까다로운 아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부모가 자녀들에게 규칙을 따르도록 지시할 때 쉽게 듣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막 같이 화내면 엄청 더 까다로워지는 건데, 일관성 있게 지시하면서도 평온을 유지한다면은 아이는 덜 까다롭고 보다 적응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부모가 아이에게 빠른 속도로 새로운 일과에 반응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여유를 좀 갖게 되면 이것도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 또 반응이 느린 아이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죠. 부모가 부모의 주의해라, 조심해라라는 요구에 이제 저항하는 매우 활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아이가 있다라면은 사실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민감하게 대하는 거가 쉽지는 않아요. 따라서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까다로운 아이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처벌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성인의 태도와 행동들이 까다로운 아이를 더욱더 까다롭게 만들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까다로운 아이를 둔 부모는 보다 인내심과 민감성을 갖추고 이런 기질도 하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신념을 가지신다면 아이는 점차 성장하면서 훨씬 유해지고 문제 행동도 덜 보이게 될 것입니다.